안녕하세요. 서울 책보고 온라인 프로그램 어디서든 책보고의 북콘서트 어디서든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저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책보고에 오시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의 협력으로 우수출판도서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책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국내 저자의 우수출판 콘텐츠를 발굴해서 단행본 도서 출간을 지원하는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들인데요. 2019년도에는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 문학, 아동 5개 분야 총 2,414편의 원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종 그 중에서 137편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책 한권 선정작 중에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 바쁘신 두 분의 저자를 모셨습니다. 우리 역사에 숨어있는 민주주의의 씨앗 박미연, 권은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쓴 박미연이라고 하고요. 네. 이 책이 첫 책이라서 신인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송 작가로 좀 오래 있었지만 책으로는 이게 첫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이 떨리고 네.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이 북콘서트에 좀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긴장되지만 네. 열심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박미연 작가님과 이 책을 이제 기획하고 함께 쓴 권은희라고 하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책이 첫 책이고,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또 책을 좋아하는 주부로 지내다가 네. 어린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제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왜 우리 책이 되었다 이렇게 콘텐츠가 너무 좋았나? 내 책 자랑, 요 책 어떤지 자랑 좀 먼저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숨어있는 민주주의 씨앗, 이 책 어떤 점이 매력인가요? 사실 저희도 137편인가 예, 예. 중에 그 중에 한 권으로 뽑혔다는 게 정말 기뻤고요. 첫 네. 책이어서 사실은 좀 기대는 안 했었는데 뽑혀서 너무 기뻤었고 예. 아마도 이 책이 뽑히게 된 이유는 시의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시의성. 하거든요. 네, 당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민주주의란 말이 가장 많이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렸던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주의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린이를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네. 동화로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동화를 재미있게 읽고 나면 정보글이 나오는데 그 정보에서 역사에 대한 배경 그리고 이 역사가 어떻게 현재로 이어져서 현재는 어떤 제도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계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다. 맞아요. 이게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권은 쌤은 내 책의 장점은 이것이다. 또 매력을 좀 보태볼까요? 네. 저희 책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일반적인 민주주의 개념들을 설명한 책들은 좀 지루하고 예. 어른들이 읽어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책은 일단 역사 동화를 요즘 아이들이 이제 만화를 통해서도 많이 읽고 네. 또 많이 친근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역사를 동화를 통해서 이야기로 풀어주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로 이제 민주주의 역사를 알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의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되게 공감하는 게 책을 읽다 보면 딱 읽을 때, 어잉? 동화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혹시 실례지만 두 분은 자제분이 있으신가요? 네. 예. 네,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저는 8살이랑 7살. 어머니, 이 책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 이 책을 반드시 들으십시오. 어떠세요? 애기들이 봤을 때 좋아하나요? 이해가 간다고 하던가요? 저희 딸은 이제 워낙 책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책이 딱 나왔을 때 따끈따끈한 첫 책을 이제 딸에게 줬거든요. 예, 예.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 읽었거든요. 진짜요? 네. 너무 빨리 읽어서 너 진짜 다 읽었냐 그랬더니 동화만 읽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화가 가장 재밌었던 네. 걸로? 예. 동화가 재밌었다고 하니까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네.
저희 딸 같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읽을 거라고 저희는 좀 미리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이야기 흥미만 끌고 끝나지 말고 네. 동화 속에 이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게 실질적으로 그 동화 속 주인공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킨 제도인지를 좀 잘 녹여내자라는 생각으로 동화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딸도 읽고 나서는 정말 잘 살게 돼서 기분이 좋았다라고 잘 살게 얘기를 하는 거 돼서. 보니까 네. 이게 뭐 민주주의가 세세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삶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고 나아지게 만드는 제도구나라는 거는 느끼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사실 민주주의 하면 서양에서 이게 좀 훌륭하신 분들이 먼저 만든 그런 어떤 선진국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고조선에서 우와 우리나라의 그 이념 자체가 그 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좀 멋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역사에서 씨앗을 찾아보자라고 처음에 기획 의도를 가지고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좀 걱정이 됐거든요. 정말 네. 있을까? 네. 역사 속에 그런 게 많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조선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런 뭐 민본주의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그 삼국시대의 화백제도라든지 고려시대에는 뭐 그 여성의 지위라든지 진대법, 탕평책 등등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오히려 이렇게 솎아내야 될 정도로 많아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씨앗이 있다니. 맞아요. 우리나라가 괜찮네. 네네. 뿌듯하고 그리고 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걸 아이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해방이 되고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건 맞지만 우리 역사 안에 이미 그런 씨앗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들어오고 나서 빠르게 열매를 맺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 책 제목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신라 화백회의부터 촛불 집회까지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요. 조사하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3.1 운동이나 이제 그런 근대적인 그런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민주주의를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네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려, 신라,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조선시대만 해도 되게 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여기 미연쌤이 좀 앞부분 이제 고려시대라든지 그 앞부분을 조사를 하시고 제가 뒷부분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네. 사실 고려시대에는 정말 민주주의의 씨앗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조사를 하시면서 진짜 좀 예상치 못하게 정말 그런 민주주의 씨앗들이 있었고 네, 조사를 많이 이제 하셨죠. 책에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기준, 이런 정의를 10가지를 내리셨습니다. 권은희 선생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10가지를 분류를 해놓으셨을까요? 네. 민주주의 개념이 뭐 정의, 평등, 그리고 복지 이런 개념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될 수 있는 거를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았고요. 네. 그렇게 찾다 보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다양한 시대의 요소들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요소들 중에서도 아이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나 제도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씨앗을 선정을 하고 이렇게 동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10가지의 동화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민주주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읽다 보면은 그 안에서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행동하신 분들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되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평등, 자유, 복지, 정의, 지방자치, 참여 등등 10가지 선정된 것들 중에서 저 촛불 집회를 또 많이 보고 감동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촛불 집회를 했었던 그 시기만 생각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120년 전 종로에서 횃불 집회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알게 되는 새로운 장면이었고 전 그 부분 재밌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고르신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면 한 편씩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에 관해서 썼던 아버지의 편지편이 있어요. 네. 그 편을 쓸 때 제일 재밌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던 거여서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기쁨도 좀 있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조선시대보다 훨씬 예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가 훨씬 좀 높았어요.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여성들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 오. 그리고 뭐 이혼이나 재혼 이런 것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요. 어허. 재산권도 가질 수 있었고, 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도 지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보다 더 쿨한데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사회에서 여성이 불평등하고 여성뿐만이 아니라 네. 뭐 장애인이든 아니면 뭐 외국인 노동자든 우리 사회에 어떤 약자들이 있는지 그 약자들이 불평등을 어떤 걸 겪고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불평등을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네.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권은희 선생님은 어떤 내용 좀 추천해 주실까요? 예. 저는 조선시대 자료조사를 하면서 정조의 정치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정조의 정치? 네. 예. 수험화성을 건설하면서 처음으로 인조들에게 이제 임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임금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능력 여하에 따라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주기도 더 지급하고요. 공사현장 바깥에 치료소를 만들어서 이제 일을 하다 다친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짜요. 전 그럼 정조께서 그 산업재해 인정하시는 그렇구나.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두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민주주의에 대한 책을 한권 쓰긴 했지만 사실 네. 민주주의는 이거다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책을 쓰면서 느꼈던 점은 민주주의는 어떠한 개인이나 혹은 힘센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주인인 제도다.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제도. 민주주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면서 점점 발전하는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권은희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시대, 그런 존중받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법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좀 거기서 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라는 것은 그게 장애인이건 학력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어떤 성소수자이건 간에 그런 건 다 법으로 규정이 된다면 법 무섭잖아요. 무조건 지켜야 되고 그게 당연한 권리가 되면 그 어떤 사람들도 무시받지 않고 능력을 뽐낼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또 동의합니다. 좋아요 누를게요. 권위주의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관객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 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도 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 민주주의 다 같이 하는 건데 나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 이미 민주주의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토론을 하거나 다수결로 의견을 정하는 것, 그리고 학급에서 반장을 뽑는 것,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싸우다가 대화로 해결하는 것도 민주주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어른이 돼서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어른이 되는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주려고 하는 어른들이 있고 이걸 쫓아오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꿈나무들이건 한 생각이 드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토론해보고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이 책도 꼭 읽고 이것도 한번 해봐 라고 하시고 싶으신 당부 말씀이 있다면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적은 무관심이거든요. 내일이 아니니까 라고 외면하는 순간 그 나쁜 일이 언젠가 자기한테 올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나쁜 제도가 있을 때는 고치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는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나한테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고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은희 선생님은 네.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민주주의가 들어온 게 광복 이후인데요. 네. 그 이후로도 민주주의가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4.19나 5.18 민주화 운동 때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고요. 이렇게 어렵게 얻어진 이 민주주의의 역사를 어린이들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소중히 아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라 화백회의부터 촛불 집회까지 우리 역사에 숨어있는 민주주의 씨앗, 이제는 씨앗 뿌렸으니까 조금씩 걷어지고 이제 싹이 트고 보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21세기, 22세기, 23세기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주는 그런 중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을 공부하는 한 책으로 이 민주주의 씨앗, 이 책 참고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민주주의 씨앗 이 책의 저자이신 박미연 선생님 그리고 권은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